오뚜기는 뭐가 제일 유명할까요? 카레? 라면? 아, 그렇죠. 오뚜기 카레, 라면, 짜장 이런 거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제가 프랑스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정말 박스로 사가는 오뚜기 왕팬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오뚜기 왕팬인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타사의 라면이나 이런 레토르 제품에 비해서 오뚜기가 훨씬 각광받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좋은 미담이 많잖아요. 어떤 미담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건 상속세 1,500억. 네. 비정상의 정상화예요. 그게 정상적인 건데 그동안 안 해왔던 거죠. 다른 기업들이. 그 누구 엘모 씨는 지금 현재 저 수감 중인 엘모 씨는 얼마 16억? 네, 제드래곤. 네, 16억 내고 훨씬 크다는 삼성은 정말 한 뭐 100분의 1 정도의 세금밖에 내지 그래서 않아서. 그 지금 삼형제 총 재산이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네. 그냥 대충 내도 한 3조 원 정도는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 형제들도. 아니요, 원래 이게 상속에 관한 상속세는요. 그 정도 금액이면요. 10억 이상인가부터는 50%예요. 법으로. 민법에 나와 있어요. 그 50%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편법,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해서 편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걸 안 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불린 거죠. 예. 지금 오뚜기가 회자되는 게 청와대 초청 받았다고 하잖아요. 중견 기업으로서는 유일하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회사가 상생 우수 기업이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잘 매치가 되는 노동 정책이라던가 고용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 하다못해 마트에서 시식 코너 하는 아줌마들이 네.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마트에는 다 비정규직이나 거의 알바식으로만 채용이 되고 있는데 오뚜기는 전원 정규직을 채용으로 하면서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그 미국에 문 대통령이 출장 갔을 때 트럼프 만나러 출장 갔을 때 그때 그 컵라면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컵라면을 드린 사진이 나왔는데 그게 농심이었어요. 네, 그랬더니 봤습니다. 큰 돌아오거나 귀국하고 나서 네. 여론이 들끓었죠. 네. 왜 가뚜기를 안 쓰고 농심을 썼느냐. 그랬더니 또 그게 바로 피드백이 와서 유럽으로 출장 갈 때는 오뚜기 제품만 가져갔어요. 아, 네, 청와대에서. 청와대는 항상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피드백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 기분이 좋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유럽은 농심은 안 가져가고 오뚜기 그리고 제품만 그 가져가고. 오뚜기 제품, 오뚜기 관련해서 에피소드 생각나는 게 네. 고객센터 대응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꼭 뭐 오뚜기의 경쟁 기업인 농심을 예로 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 뭔가 제품이 잘못돼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 고객센터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그 단계에서 고객 단계에서 무마시키거나 네.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설득하는 게 기본 업무잖아요. 근데 오뚜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오뚜기 라면에 스프가 하나 없는 상태로 5개들이 포장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품에. 그 중에 하나에 스프가 없었대요. 아. 그래서 스프가 없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네. 아 그러냐고 죄송하다고 그 사과를 하고 바로 기프티콘을 보내줬대요. 바로 교환할 수 있는 아. 새 걸로 받을 수 있는. 근데 놀라운 건 일주일 후에 박스가 새로 왔다는 거죠. 미안하다는 편지와 함께. 기프티콘은 기프티콘대로. 예, 그거는 그 주고. 제품에 대한 보상인 거고 고객이 느꼈을 불편에 대해서 다시 정식으로 사과하는 의미로 그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센터에 그 정도 고난이 있다는 거고 그 고객센터가 일을 하는 그 목적 자체가 다른 기업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과자를 샀는데요. 과자, 스낵을 샀는데 스낵을 열었는데 이게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스낵에. 거의 뭐 보기 드문 경우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니까 옛날이에요. 그래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정말로 며칠 뒤에 과자를 박스로다가 담아서 보내주셨더라고. 다양하게 넣은 거 아니에요? 네, 완전 그 종합 선물 세트 뺨치는 것을 큰 라면 박스 있죠. 거기에 가득 담아서 보냈더라고요. 그 오뚜기 미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석봉 토스트 관련인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죠. 들었어요. 예. 네. 이게 이 김석봉 씨가 만든 석봉 토스트가 처음에는 그냥 이 트럭 같은 데서 시작을 하셨었는데 나중에 이제 굉장히 이게 커지면서 방송도 타고 이렇게 됐는데 이때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와서
토스트에 어디 소스를 쓰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석봉 씨가 누구신데 이런 걸 물어보냐 그랬더니 오뚜기 식품에서 나왔다고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석봉 씨가 현재 쓰고 있는 소스가 바로 오뚜기 제품이라고 말을 하니까 방송을 보고 우리 사장님의 감동을 받으셨다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 소스를 무상으로 제공을 할 테니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이후로도 오뚜기 소스는 다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으시다고 네, 해요. 저도 봤어요. 이거는 그 기업하는 입장에서 어떤 기업은 AS나 본인들의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그 바꿔주는 거나 아니면 이 오가는 택배비 이런 예.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구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뚜기 같은 이런 미담은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 청와대 간담회 기업 간담회에 초청받은 1위 그 기업인 삼성 같은 경우는 네. 단가 후려치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청 기업에서 신기술을 개발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훔치죠. 그래서 맞아요. 다시 네. 하청 기업에 판매하잖아요, 기술을.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삼성뿐만 아니라 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벌에 끼지 못하는 오뚜기를 청와대가 별도로 초청한 게 나머지 기업들은 굉장히 눈치 보이고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특히나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뚜기처럼 경영하는 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세금 내고 종업원들 정확하게 고용해서 임금 정상적으로 주고 그리고 고객들 불편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보상하고 하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가장 1차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 고객들 무시하고 등쳐먹고 요금만 올려서 어떻게든 고기를 빨아먹으려고 애쓰면서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고가 생기면은 모르는 척 하려고 애쓰고 하면서 그래도 사회적 책임은 수행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무슨 재단 만들어서 네. 찔끔찔끔 사업비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업 총수들 간담회에 초청받은 15개 대기업이 하는 짓거리들은 다 그런 식이죠. 돈으로 돈 놓고 돈 먹기 형태로 삼성이 무슨 큰 죄를 저지르면 3천억 내놓고 재단 설립하고 그 SK에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은 500억 내놔서 또 재단 하나 만들어주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재단은 또 그 뭐 회장 일가에서 하고 그렇죠. 예. 이게 오뚜기는 정말 진정성이 있는 게 고인이 되신 그 명예회장이 처음에 이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매월 23명씩까지 늘려서 했고 4,300명의 아이들을 와.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이식 수술을 해준 거죠. 또 거기에 뭐 장애인의 직업 자활을 돕는 미랄복지재단의 선물 세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오더를 주고요. 이런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간담회에 이게 초청을 받게 된 거고요. 그것도 콕 집어서 하셨다고 하죠. 네, 콕 집어서 이거는 그 오뚜기 직원들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이제 제목이 일자리 창출 및 상생 협력을 타이틀로 해서 오뚜기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 시장에서 오뚜기 점유율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농심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트에 그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을 누군가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10,000원 이상 구입하면 10% 할인한다는. 농심이요? 네, 농심라면 10,000원 이상 구입하면 10% 이상 할인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편말을 네. 누군가 이제 네티즌이 찍어서 올렸는데 뭔가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영업사원들이 각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매출이 안 나오긴 안 나오나 봐요. 그 네. 각 편의점에 가도요. 2+1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래요. 제가 브랜드 따지지 않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먹다 보니까 다 농심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오뚜기 사연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반드시 브랜드를 확인하고 사거든요. 그래서 진짬뽕 이런 거. 요즘 그런 또 거 없죠. 오뚜기 콩국수가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맛도 좋고.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네. 이 오뚜기 제품이 이 라면 쪽에 있는 오뚜기 제품이 보면 경쟁 기업인 농심이나 다른 그 업체들은 대부분 하청을 줄 때 네.
자기 가족들이 회사를 하나씩 세워서 예, 그렇죠. 예, 뭐 스프 하나에 단가가 100원인데 자기 가족들한테 150원에 납품받고 예. 뭐 이러면서 단가가 비싸지니까 가격 제품이 올라가잖아요. 예. 제품 가격이. 이런 것들을 농심이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오뚜기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소비자 가격이 오르질 않는 회사가 오뚜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이번에 그 오뚜기를 초청한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시범 케이스로 이런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운영되는 방식, 그러니까 그 대기업, 10대 대기업, 5대 대기업의 그 기획실에서 일하는 분들의 뒷담화죠. 그분들의 뒷담화를 들어보면 네. 정말 너무 어이없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총수가 이제 회장이 출근을 한다. 그러면 모든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거죠. 그 회장이 탑승 예정인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다 정지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안전하게 올라가셔야 되니까 논스톱으로. 암살당할까봐? 몰라요.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그것도 이제 1층에서 그 제일 꼭대기층에 집무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오바다 오바.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소에 방문을 했는데 회장님 동선만 공조기를 켜놓고 나머지는 다 끄는 거예요. 아, 제일 시원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덩치 큰 구멍가게인지 정말 시스템을 갖췄다는 기업의 행태인 건지 이해가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대기업들도 그 뭐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젊어지면서 그 정도까지 하는 문화는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1세대, 2세대를 모셨던 분들이 임원으로 남아있으면은 또 그런 문화는 또 어딘가 남아있을 테고요. 오뚜기 같은 회사가 어딘가 또 있을 겁니다. 이종환님의 트윗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뚜기를 청와대에 부른 건 정말 잘한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업체라고 떠들어봐야 다른 업체들은 신경 안 쓰겠지만 청와대에서 불러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대접해주면 자극받는 기업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오뚜기 같은 업체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오죽했으면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가뚜기라고 만들어서 로고도 따로 만들었어요. 그 오뚜기 로고 위에 천사 표시 이렇게 동그란 관을 씌워서 가뚜기라고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네티즌들 센스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형이 찾아와서 토스트에 어디 소스를 쓰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석봉 씨가 누구신데 이런 걸 물어보냐 그랬더니 오뚜기 식품에서 나왔다고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석봉 씨가 현재 쓰고 있는 소스가 바로 오뚜기 제품이라고 말을 하니까 방송을 보고 우리 사장님의 감동을 받으셨다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 소스를 무상으로 제공을 할 테니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이후로도 오뚜기 소스는 다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으시다고 네, 해요. 저도 봤어요. 이거는 그 기업 하는 입장에서 어떤 기업은 AS나 본인들의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그 바꿔주는 거나 아니면 이 오가는 택배비 이런 예.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구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뚜기 같은 이런 미담은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 청와대 간담회 기업 간담회에 초청받은 1위 그 기업인 삼성 같은 경우는 네. 단가 후려치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청 기업에서 신기술을 개발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훔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걸 안 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불린 거죠. 예. 지금 오뚜기가 회자되는 게 청와대 초청받았다고 하잖아요. 중견 기업으로서는 유일하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회사가 상생 우수 기업이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잘 매치가 되는 노동 정책이라던가 고용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 하다못해 마트에서 시식 코너 하는 아줌마들이 네.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마트에는 다 비정규직이나 거의 알바식으로만 채용이 되고 있는데 오뚜기는 전원 정규직을 채용으로 하면서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그 미국에 문 대통령이 출장 갔을 때 트럼프 만나러 출장 갔을 때 그때 그 컵라면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컵라면을 드는 사진이 나왔는데
그게 농심이었어요. 네, 그랬더니 봤습니다. 큰 돌아오거나 귀국하고 나서 네. 여론이 들끓었죠. 네. 왜 가뚜기를 안 쓰고 농심을 썼느냐. 그랬더니 또 그게 바로 피드백이 와서 유럽으로 출장 갈 때는 오뚜기 제품만 가져갔어요. 아, 네, 청와대에서. 청와대는 항상 국민의 제품에 대한 보상인 거고 고객이 느꼈을 불편에 대해서 다시 정식으로 사가는 의미로 그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센터에 그 정도 권한이 있다는 거고 그 고객센터가 일을 하는 그 목적 자체가 다른 기업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과자를 샀는데요. 과자, 스낵을 샀는데 스낵을 열었는데 이게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스낵에. 거의 뭐 보기 드문 경우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니까 옛날이에요. 그래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정말로 며칠 뒤에 과자를 박스로다가 담아서 보내주셨더라고. 다양하게 넣은 거야. 그냥. 네, 완전 그 종합 선물 세트 뺨치는 것을 큰 라면 박스 있죠. 거기에 가득 담아서 보냈더라고요. 그 오뚜기 미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석봉 토스트 관련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들었어요. 예. 네. 이 김석봉 씨가 만든 석봉 토스트가 처음에는 그냥 이 트럭 같은 데서 시작을 하셨었는데 나중에 이제 굉장히 이게 커지면서 방송도 타고 이렇게 됐는데 이때 한 중년 남성 오뚜기는 뭐가 제일 유명할까요? 카레? 라면? 아 그렇죠. 오뚜기 카레, 라면, 짜장 이런 거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제가 프랑스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정말 박스로 사가는 오뚜기 왕팬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오뚜기 왕팬인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타사의 라면이나 이런 레토르 제품에 비해서 오뚜기가 훨씬 각광받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좋은 미담이 많잖아요. 어떤 미담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건 상속세 1,500억. 네. 비정상의 정상화예요. 그게 정상적인 건데 그동안 안 해왔던 거죠. 다른 기업들이. 그 누구 엘모 씨는 지금 현재 저 수감 중인 엘모 씨는 얼마 16억? 네, 제드래곤. 16억 내고 훨씬 크다는 삼성은 정말 한 뭐 100분의 1 정도의 세금밖에 내지 그래서 않아서. 그 지금 삼형제 총 재산이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네. 그냥 대충 내도 한 3조 원 정도는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 형제들도. 아니요, 원래 이게 상속에 관한 상속세는요, 그 정도 금액이면요, 10억 이상인가부터는 50%예요. 법으로. 민법에 나와 있어요. 그 50%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편법,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해서 편법으로 해서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피드백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서로 기분이 좋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유럽은 농심은 안 가져가고, 오뚜기 그리고 제품만 그 가져가고. 오뚜기 제품, 오뚜기 관련해서 에피소드 생각나는 게 네. 고객센터 대응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꼭 뭐 오뚜기의 경쟁 기업인 농심을 예로 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 뭔가 제품이 잘못돼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 고객센터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그 단계에서 고객 단계에서 무마시키거나 네.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설득하는 게 기본 업무잖아요. 근데 오뚜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오뚜기 라면에 스프가 하나 없는 상태로 5개들이 포장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품. 그 중에 하나에 스프가 없었대요. 아. 그래서 스프가 없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네. 아 그러냐고 죄송하다고 그 사과를 하고 바로 기프티콘을 보내줬대요. 바로 교환할 수 있는 아. 새 걸로 받을 수 있는. 근데 놀라운 건 일주일 후에 박스가 새로 왔다는 거죠. 미안하다는 편지와 함께. 기프티콘은 기프티콘대로. 그거는 이 회사가 상생 우수 기업이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잘 매치가 되는 노동 정책이라던가 고용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 하다못해 마트에서 시식 코너 하는 아줌마들이 네.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마트에는 다 비정규직이나 거의 알바식으로만 채용이 되고 있는데 오뚜기는 전원 정규직을 채용으로 하면서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그 미국에 문 대통령이 출장 갔을 때, 트럼프 만나러 출장 갔을 때, 그때 그 컵라면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컵라면을 든 사진이 나왔는데 그게 농심이었어요. 네, 그랬더니 봤습니다. 큰 돌아오거나 귀국하고 나서 네. 여론이 들끓었죠. 네. 왜 가뚜기를 안 쓰고 농심을 썼느냐. 그랬더니 또 그게 바로 피드백이 와서 유럽으로 출장 갈 때는 오뚜기 제품만 가져갔어요. 아, 예, 청와대에서.
청와대는 항상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피드백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 기분이 좋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유럽은 농심은 안 가져가고 오뚜기 그리고 제품만 그 가져가고. 오뚜기 제품, 오뚜기 관련해서 에피소드 생각나는 게 네. 고객센터 대응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꼭 뭐 오뚜기의 경쟁 기업인 농심을 예로 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 뭔가 제품이 잘못돼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 고객센터 약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 청와대 간담회 기업 간담회에 초청받은 1위 그 기업인 삼성 같은 경우는 네. 단가 후려치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청 기업에서 신기술을 개발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훔치죠.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다시 네. 하청 기업에 판매하잖아요, 기술을.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삼성뿐만 아니라 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벌에 끼지 못하는 오뚜기를 청와대가 별도로 초청한 게 나머지 기업들은 굉장히 눈치 보이고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특히나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뚜기처럼 경영하는 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세금 내고 종업원들 정확하게 고용해서 임금 정상적으로 주고 그리고 고객들 불편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보상하고 하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가장 1차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 고객들 무시하고 등쳐먹고 요금만 올려서 어떻게든 고를 빨아먹으려고 애쓰면서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고가 생기면은 모르는 척 하려고 애쓰고 하면서 그래도 사회적 책임은 수행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무슨 재단 만들어서 네. 찔끔찔끔 사업비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오뚜기는 뭐가 제일 유명할까요? 카레? 라면? 아, 그렇죠. 오뚜기 카레, 라면, 짜장 이런 거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제가 프랑스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정말 박스로 사가는 오뚜기 왕팬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오뚜기 왕팬인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타사의 라면이나 이런 레토르 제품에 비해서 오뚜기가 훨씬 각광받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좋은 미담이 많잖아요. 어떤 미담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건 상속세 1,500억. 네. 비정상의 정상화예요. 그게 정상적인 건데 그동안 안 해왔던 거죠. 다른 기업들이. 그 누구 엘모 씨는 지금 현재 저 수감 중인 엘모 씨는 얼마 16억? 네, 제드래곤. 16억 내고 훨씬 크다는 삼성은 정말 한 뭐 100분의 1 정도의 세금밖에 내지 그래서 않아서. 그 지금 삼형제 총 재산이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네. 그냥 대충 내도 한 3조 원 정도는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 형제들도. 아니요, 원래 이게 상속에 관한 상속세는요, 그 정도 금액이면요, 10억 이상인가부터는 50%예요. 법으로. 민법에 나와 있어요. 그 50%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편법,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해서 편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걸 안 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불린 거죠. 예. 지금 오뚜기가 회자되는 게 청와대 초청 받았다고 하잖아요. 중견 기업으로서는 유일하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박스로다가 담아서 보내주셨더라고. 다양하게 넣은 거야. 그냥 네, 완전 그 종합 선물 세트 뺨치는 것을 큰 라면 박스 있죠. 거기에 가득 담아서 보냈더라고요. 그 오뚜기 미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석봉 토스트 관련인 것 같아요. 아, 예, 아, 예, 그렇죠, 들었어요. 예. 네. 이 김석봉 씨가 만든 석봉 토스트가 처음에는 그냥 이 트럭 같은 데서 시작을 하셨었는데 나중에 이제 굉장히 이게 커지면서 방송도 타고 이렇게 됐는데 이때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와서 토스트에 어디 소스를 쓰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석봉 씨가 누구신데 이런 걸 물어보냐 그랬더니 오뚜기 식품에서 나왔다고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석봉 씨가 현재 쓰고 있는 소스가 바로 오뚜기 제품이라고 말을 하니까 방송을 보고 우리 사장님의 감동을 받으셨다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 소스를 무상으로 제공을 할 테니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이후로도 오뚜기 소스는 다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으시다고 해요. 저도 봤어요. 이거는 그 기업 하는 입장에서 어떤 기업은 AS나 본인들의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그 바꿔주는 거나 아니면 이 오가는 택배비 이런 예.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구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뚜기 같은 이런 미담은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없는 센터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그 단계에서 고객 단계에서 무마시키거나 네.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설득하는 게 기본 업무잖아요. 근데 오뚜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오뚜기 라면에 스프가 하나 없는 상태로 5개들이 포장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벌크 제품. 그 중에 하나에 스프가 없었대요. 아. 그래서 스프가 없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네. 아 그러냐고 죄송하다고 그 사과를 하고 바로 기프티콘을 보내줬대요. 바로 교환할 수 있는 아. 새 걸로 받을 수 있는. 근데 놀라운 건 일주일 후에 박스가 새로 왔다는 거죠. 미안하다는 편지와 함께. 기프티콘은 기프티콘대로. 그거는 그 주고. 제품에 대한 보상인 거고 고객이 느꼈을 불편에 대해서 다시 정식으로 사과하는 의미로 그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센터에 그 정도 고난이 있다는 거고 그 고객센터가 일을 하는 그 목적 자체가 다른 기업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과자를 샀는데요. 과자, 스낵을 샀는데 스낵을 열었는데 이게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스낵에. 거의 뭐 보기 드문 경우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니까 옛날이에요. 그래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정말로 며칠 뒤에 과자